종필아 10만 뷰 가자! 예티! 고고고! 여러분 이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10만 뷰. 저를 보시지 말고 우리 강민서 동지를 보시고 10만 뷰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소합니다. 호소. 예, 특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날이 김종필 TV 개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가 같이 광고용으로 거는 걸로는 거의 뭐 8,000시간이 넘는 정도까지 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성으로 보시는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를 호소하면서 오늘 방송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서 동지가 7월 17일 전에 뭔가 특단의 비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결과가 꼭 뭐 성공만 있나? 실패도 있지만 도전이 중요하지.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드리고 공감과 소통을 하는데요. 두 가지 아이템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21대 국회가 이제 여당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파행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18개 상임위 중에 17개 정보위원회 빼고 싹쓸이 이제 논란과 시비가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는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합니다. 얼핏 순간적으로 지나가다 인공기 사건인가 하실 텐데 인국공 이거는 이제 공정에 관한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이제 우리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또 사회적 공정 같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착실히 준비하신 이명한 기자, 이명한 김종필 TV의 책임 PD 이분도 이제 7월 17일 전에 특단에 머리를 깎았어. 제가 우리 이렇게 깎아 저는 가운데 이렇게 깎고 이쪽 깎고 이렇게 예. 예. 아직은 제정신입니다. 예. 이제 21대 국회가 결국은 여당 단독 그죠? 상임위원장 체제로 샥 됐어요. 자, 한번 정리 먼저 하고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결국 국회 본회의 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회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17개를 이제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네. 결론 내서 아무튼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6개 상임위원회는 먼저 뽑았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 다 정했고 어제 11명 추가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 정보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스러운 정보라든가 이걸 다루는 이 정보위원회는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임위예요. 그 선정하고 위원장을 뽑는 데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제외가 되고 그렇죠. 대북 16개 북한 뭐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밀이 있습니다. 예결특위까지 네.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싹쓸이. 싹쓸이 했죠. 네. 그래서 당초에는 오전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원내 대표단, 원내 수석이 참여하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기대는 그냥 기대에 머무르고 어쨌든 협상 기간 일정 정도 됐어요. 있었어요. 그러고 뭐 어쨌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절도 찾아다니고 또 뭐 물밑 대화도 많이 하고 뭐 협상이 막바지에는 가합의안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막 이렇게 막 속보로 나오고 뭐 해서 그래서 결국 불발이 돼서 이제 속사정 얘기를 좀 들을 텐데 그 전에 뭐 꼭 짚고 넘어갈 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는 게 이렇게 아니, 하려고 그러니까. 했죠 한마디? 도대체 왜 그러는 게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주호영 네. 이분 되게 먼 절에 가셨더라고요. 전국 다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이번에 가신 저 거기 법주사도 가고 저쪽 강원도 고성도 가고 뭐 고성 되게 네.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 고향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아 거기가. 그랬구나. 울진. 아니 근데 지역이가. 지역 저기 균형 발전이라 이- 사철도 골고루 다녀. 이건 제 생각인데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생각인데 네.
저기 민주당에서 어떤 거를 제시를 해도 안 받을 생각 아니었나요? 그렇죠. 법사위가 그렇죠. 사실은 풀리지 핵심 않으면 법사위. 서로 네, 서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얘기할 건데 네.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법사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저쪽은 못 받겠다는 거고 이쪽은 받고 싶어도 그거 아니면 안 돼가 사전에 걸려 있는 게 워낙 전제가 컸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이제 그나마 국회의장이 나름 이제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12개 뭐 하고 뭐 이렇게 그거보다 법사위원장을 2년 한다든가. 맞아. 그렇죠. 2년 네.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네. 속사정으로 보면 법사위 문제거든 지금.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근데 결국은 그 벽을 못 넘은 거죠. 법사위 문제를. 이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국민의 국회-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와 이게 중차대하다는 뭐 공수처도 있고 있어요. 예. 상임위 얘기를 할 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네. 가지고 그렇게 20대 국회도 그랬고 늘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말씀처럼 정말 그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임위였나? 네.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동안에는 다른데 힘을 썼었고, 뭐 저 동네 말 헛힘 썼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데, 네. 글쎄 이제 그거는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게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아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저는 진짜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법사위 예. 국민의 대표야. 정치 새싹. 대표까지는 아니 그 대변. 대변까지는 아닌데 아니, 아무튼 저의 소변은 개인, 아니고 대변, 개인, 예, 예. 아니, 개인 그냥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법사위를 안 할 바에는 뭐 쪼잔하게 뭐 10개, 12개 가져갔다고 괜히 얘기 듣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니네들 다 하고 책임도 니네들 다 져라 한번 지주고 볶든 니네들 그게 다 그래, 해라. 통합당에- 초선 의원들 입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아 그러니까 니네들 다 해줄 테니까 니네들 다 하고 뭐 못하면 니네들 다 독박 그렇지. 써라 뭐 네. 이런 그게 있지. 그래요. 거죠? 맞아요. 나를 네.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내일 신문은 자세히 안 보는 거라 오늘자라고 그랬는데 아. 여야 강경파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예. 저는 이제 대변을 우리 강민서 동지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네. 그 현바사 1등에서 대표 이런 개념보다 네네. 대리하여 네. 위임을 받아 질문을 마구잡이를 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국민에게. 지금 이런 우리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 담보로 베팅을 하는 느낌인데 죽이 그렇지. 됐든 밥이 됐든 한번 해봐라 하는데 밥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쪼크는 먹어야 되는데. 예. 아니 조건 아니에요 지금. 설득력은 있었는데 빵 심각하잖아요. 터질 만큼은 아니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진짜예요 네. 진짜.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사실은 좀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회를 물론 책임 정치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이 대다수의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여야의 국회 내에서 견제 체제라든가 이걸 유지해온 87년 이후 그러니까 12대 국회가 85년부터 88년까지인데 그 국회 다음에 만들어진 국회에서는 13대 국회에서부터는 일정하게 여야의 균형을 맞춰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튼 이번에 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의 같은 거 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과반이 넘으니까 다 통과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 뭐 사실적으로 하겠다는 가능한 거죠. 본회의 그러니까 참석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분간은 보이콧인데 그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당분간. 게 언제까지? 그러다가 퇴출되는 거죠. 만약에 다 보이콧하면은 퇴출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네. 일정 기간 보이콧하다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임위원회 각 그 상임위 배정도 다시 하고 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사보임을 통해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거를 아. 자기네 일단 하겠다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균형 있게 하겠다는 되죠. 거니까. 근데 이제 서로 말씀처럼 부담이 있죠. 그 안에서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의석도 다 과반이 민주당이 넘어요. 네네. 이러다 보면 표결로 합시다 이제 이렇게 가면 최종적으로 네. 그러면 나중에 할 수가 이제 없는 힘에 거죠. 붙이는 경우가 실제로 나오는 거죠. 위원회도 사표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해당 위원회에 제가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추경안 심사가 벌어지면서 상임위가 네. 돌아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선은 참여 안 하고 안 나가도 그게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영수 되죠. 그러니까 뭐 절차적인 거는 충족이 되죠. 근데 이제 국회의 그 본연의 책무, 국회의 권능이 이제
반쪽이 된 거죠. 쪼개진 거지 일단. 그래서 이제 여야 협의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깨졌으니까 일단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항을 하는 거야. 대표는 계속 하시나요?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있죠. 말려서 하기로 하신 네, 거죠? 네. 재신임 받으셨죠. 자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명한 기자가 설명해드린 대로 87년 민주화 이후 체제로는 이제 처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아까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국민도 꽤 있어요 이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 자 해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해보고 국민을 지켜보는 국면으로 넘어는 가. 그런데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둘 다 동시에 그럼 그렇게 해본 거에 대한 결과 네. 그 시험대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네,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은 여당 몫의 권한과 책임, 야당도 그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7년 이후 진행된 13대 국회부터 유지되었던 일정한 균형이 이제 깨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당은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인 거죠. 그렇죠. 야당 탓 못하게 돼 있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제로 또 선정된 거를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예를 들어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전직 농림부 장관 했던 분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네네. 문체부 장관 했던 분이 문체위 위원장으로 오셨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랜덤으로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선수라든가 안배하죠. 나이나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지역 따지는데 안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행정부의 장으로 있던 사람을 네. 견제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으나 네네. 자기가 주도해서 했던 정책을 이쪽에 와가지고 또 자기가 주도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네.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네. 명확하게 공식적 선언은 없습니다만 네네. 대부분이 그런 상임위들이 통합당 의원의 몫이다라고 정해놨던 상임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까지 처리를 하고 네.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가서 상임위원장을 교체. 저쪽으로 그러니까 야당 철회하고 야당 쪽으로 이걸 염두에 둔 상임위원 그러니까 임시직이다? 선정이다. 그렇죠. 임시적으로 원포인트 해놨다. 상임위. 전문 용어인데. 임시직.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공감대가 대화하지 있어. 마라.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해하기 힘든 선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될 게 또 많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은 네.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선정이 되면 그 상임위 안에서 이 사람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상임위 활동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사보임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사임을 시키고 다른 의원을 대체로 보임을 시키는 네네. 이런 이제 사보임. 절차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한 배정이니까 네네. 우리는 여기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네. 내달 3일까지 있는 6월 임시국회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아놓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자기들 상임위원을 배정을 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의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만 주재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회의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의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각각의 소위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요거를 운영하는데 뭐 과반으로 한다든지 손을 듭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여당이 유리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위원장까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국회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인식들 이거에 또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야당한테 있는 거죠. 여당한테도 책임이 있듯이 야당도 그러면 국회 안에서 당신들 어떤 활동을 할 거냐에 대한 국회 대표 우리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성을 보일 거냐 그거에 대한 책임도 그분들한테도 있는 거죠. 같이. 여야 각공이 이제 책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야당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들어가서 그 협상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개는 야당이 한다. 상임위원장 7개는 일곱 개. 야당이 한다. 아니 그거는 안 받았다고 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안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건 어때요?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짜고 자꾸 우리랑 반대되는 걸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한시적으로 지금 이러고 우리가 있는 거지. 지금 안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까 안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네. 밥보 가라라는 이미지가 어쨌든 만들고 싶어라 하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176석의 의석을 앞세워서 87년 이후 지켜왔었던 룰과 이거를 관행을 한다. 깼다. 그거를 더 내세우고 이제 그걸 이제 부당성.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협치를 이뤄내고 네네. 뭐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례를 21대가 시작부터 이미 만들어 버렸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출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입장이라 아. 니네 그 의석 갖고도 그걸 못해? 이런 강경파들의 지지와 네.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당은 또 니네는 그러면은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네. 안 갖는다면서 그러면 제대로 싸움이라도 제대로 하든가라는 또 그 나름의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사실 여야 강경파 때문에. 네. 근데 또 그것에 대한 문책도 국민들의 문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6월 임시국회까지 한시적으로 네. 저쪽이 부당하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고, 어필하는 거를 하는 걸 하고 네네. 무한정 안 들어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거는 분명히 드러는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1년 후도 아니고 이제 뭐 며칠 정도일 수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이제 봐야 되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네네네. 또 자기네들 채널로 뭐 여론 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게 온당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지 이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자, 이제 그렇고 지금 뭐 우리가 뭐 국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고통도 겪고 있고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비장한 목소리로 단독 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사의 평가를 심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박저자신 국회의장과 여야 저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 그중에 대의명분 중에 뭐가 있냐면 추경입니다. 3차 추경.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청와대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시한을 이제 대통령이나 뭐 정책실장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후에 일정과 이 부분은 어떤 프로세스를 갈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6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7월 3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인데 그러면 7월 3일까지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경 통과가 급하다. 3차 추경이 급하니까 네. 이번 6월 국회 회기 내에 꼭 좀 처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상 방침을 정했어요. 6월 안에 이거 6월 임시국회 안에 그게 7월 3일까지인데 7월 3일 안에 3차 추경을 통과시킨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케줄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뽑아서 구성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연락해서 밤새도록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긴단 말이죠. 네. 이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7월 3일에 맞춰서 나머지 일정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통합당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래. 오늘 통합당 입장은 3일 날까지 하지 말고 11일까지 좀 더 차분하게 살펴보자. 이게 이제 통합당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7월 임시국회를 다시 개원을 하든지 아니면 6월 임시국회를 연장을 하든지 이제 그거는 다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연장을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 별 그럴 뜻이 없죠. 7월 3일로 이미 6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하겠다라는 대전제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임시국회 때 또 다루기로 했던 사안들 중에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만들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제 시행 원래 부칙에 7월 15일 날까지 하도록
처음 법을 제정을 할 때 어. 그게 붙어 있어요. 패스트 꼬리표가. 트랙 할 때 그렇게 아, 통과를 시켜. 그래서 네네네. 이제 대통령이 그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국회에 요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네네. 새로 요구한 게 아니고 아, 네네네. 이미 통과시킬 때 그게 네네.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를 추천할 수 있는 게 7명의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야당 몫이 2명이에요. 그리고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추천 안 할 것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당장 15일 날까지 추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법안이라든가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여야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합의철이라든가 이거보다는 결국은 의석으로 표결로 다수결로 그러면 패스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제 의도한 바대로 갈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정치 일정이 타임 스케줄 7월 3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가 쭉 연동돼 있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개별 사안별로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전국은 일단은 당분간 파행으로 여야 대치가 이렇게 계속 공방이 있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국민 대표 정치 새싹 강문서 동지께서는 또 날카로운 질문 또 어디서요? 현재 이 요까지에 대해서 아, 우리 이제 중간고사 한번 보니까 중간고사. 음. 추경이 이제 7월 3일 날 그러면은 이제 상정이 돼서 과반이 넘으면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고작 제가 해봤더니 야당이 8일 늦추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야당에서 뭐 그러니까 서로 그 야당이 11일까지 늦추자라는 의미는 자기들이 상임위원을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상임위원들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그 검토한다는 명분이 뭘 그렇게 지금 시간 추경안을 모질라나요 지금? 아니 이제 지금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을 달라는 당했다 거예요. 이거지. 달라는 건데. 여당에서는 8일 늦추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8일. 근데 이제 그게 그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네. 정말로 진정성인가? 꼼꼼하게 보자 이런 그거 취지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좀 정쟁적 대응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네. 우리가 정권을 스스로 정권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그때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 아, 그러니까 야당이요? 아니, 이제 그런 입장도 나와서 야당의 한 대표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정략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정당이니까 다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뜻을 고집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각의 전술로 그냥 이해하는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종합예술이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치학 교과서, 정치학 개론에는 없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네. 생물이다. 뭐 그러네요. 합의가 안 될 때마다 되기도 하고 네. 정말 입체적이죠. 이제 표면적인 것과 속내가 다르고 자 이제 우리 그 국민 대표께서 질문을 적절하게 잘해줬어요. 네. 예, 일단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